대박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비디오를 찍은 지가 한 1년이 됐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성적에 집착을 하는 근성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유튜브로 찍으면서 또다시 발동이 됐어. 아주 돌아버리겠는 스트레스. 근데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잘 안 보이니? 비디오가 올라오고 이틀 만에 1132명이 봤고 그 좋아요가 104개가 달렸어. 이틀 만에 100개 좋아요를 돌파한 게 태어나 처음이야. 기분 무지 좋네요. 감사합니다. 학교에다 숙제 내고서 A+ 받은 것 마냥 야 괜찮은데? 기분 좋아 오늘?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비디오는 내가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댓글에 누가 선생님 이거 좀 조사해서 비디오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한 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올렸더니 확실히 반응이 좋구먼.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 고객들의 요구를 들으란 말이야. 아무거나 비디오를 만들어서 쳐 올리니까는 아무도 안 봐. 근데 요거는 이틀 만에 좋아요 100개는 우와 이런 정도의 비디오가 아니거든 우리 게. 근데 요거 하나는 대박이네 아주 그냥. 어쨌든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비디오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12월 30일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해의 원서를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이날까지 끝까지 오고 싶지는 않아. 근데 액션 발표가 나면서 액션의 학교가 되면서 요 정도 학교보다는 이제는 여기를 가도 그만이니까 그 위에 더 센 데를 써보자 해서 리스트가 확 바뀌는 고객들이 가끔가다 있거든. 그리고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거를 오케이 whatever do whatever you want 해주는 학교는 우리가 순발력 있게 확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 사실 말이 쉽지 이게 크리스마스 때도 야간 작업이고 주말에도 쭉 야간 작업이고 솔직히 어쩔 때는 미칠 때는 옛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1월 1일까지 계속 새벽 한 12시까지 여기 사무실에 있었던 적도 있어.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일을 꽤 우리가 나눠가지고 성실하게 해왔어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오늘 아이들이 마지막 오늘까지 30일까지 이제 막 에세이를 어저께 내가 주말에 에디팅을 해서 이제 막 올리는 학생들이 한 2명 있네. 그 작업을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다가 생각이 나서 오전에 학부모님 상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원서들, 에세이들이나 이거 업로드된 거 잘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학부모님 상담하다가 든 생각인데 이게 12학년의 과목을 세게 들어야지. 그 세게 들어야 되면서 아이들이 본인의 역할을 다 하면서 원서 에세이와 대학교 컨설팅과 이거를 두 개를 다 같이 하면서 클럽 활동, 특별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가 사실 다 하면은 대단하게 좋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전략은 학생밖에 못하는 거 있잖아. SAT 시험장 가기, 서브젝트 테스트 가기, 뭐 학교 내신 시험 잘 보기 뭐 이런 것들은 학생에게 맡기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프로들이 도움을 주면서 이 전체 틀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컨설팅에 대해서 또 사이드로 잠깐 홍보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컨설팅을 할 때는 제가 중간 역할입니다. 부모님과의 정보 공유, 전략 회의, 그다음에 학생과의 이제 학교에서 시시콜콜하게 계속 every week 돌아가면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학교의 카운슬러와 된 얘기들 우리랑 또 커뮤니케이트를 하게 되고 다음에 에세이 선생님이 한 명이 북박이로 지정이 되겠지. 그럼 그 선생님하고는 영어 에세이 쓰듯이 학교별로 일단 리스팅이 됐으면은 그 학교에 대한 에세이들을 축축 써나가는 담당 에세이 담당 선생님이 학생한테는 한 명씩 또 돼. 그럼 그 선생님은 글을 잘 쓰니까 계속 에세이를 프로듀스하고 이 선생님이 쓴 글 나한테 갖고 오고 내가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고 미국 선생님한테 가서 나중에 이제 정말로 손댈 게 있으면 끝에 한 판 더 3라운드 에세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하냐인데 늦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르면은 이제 우리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11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정도까지는 이제 전략이지. 전체적인 오버뷰. 학생도 우리가 처음 만났으면은 학생에 대한 프로필 조사 또 서로서로를 알아가야 되니까 특징 이런 것들을 구상을 기획을 하고 3월부터는 이제 학교 추천이 들어가네.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장 가는 사람도 있어. SAT, 서브젝트 테스트 뭐 3월, 5월, 6월 이제 착착착 나가겠지. 그러면서 성공했을 때 안 했을 때 전략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해나가면서 가고 6월 달에 방학이 시작되자마자부터는 이 전략 분석이 다 돼 있어야 돼. 에세이들이나 학교 분석이 돼서 어느 에세이부터 어떤 순서로 써나갈지에 대한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야지. 그래서 카먼 앱의 메인 에세이든 서플멘털 에세이들은 6월달부터 써나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진도가 빠른 사람들은 봄부터 쓴다. 카먼 앱 에세이가 이미 큰 그림의 소재거리가 캐치가 된 사람들은 뭐 그걸 여름방학까지 기다려. 시작부터 써도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미리미리 시작하면 좋은 거야. 자, 그러면은 중간 목표가 뭐냐?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여기 우리 회사에 있는 컴퓨터,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컴퓨터에다가 모든 학교의 초안,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이 쓴 그 초안 에세이를 다 저장을 해놓고 다시 출국을 한다. 그러니까 개학을 한다. 가을 학기 12학년이 시작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이 솔직히 최악의 상황에는 그때부터 시험 공부하고 AP 과목이나 뭐 하이레벨 IB 익스텐디드 에세이 뭐 시작해가지고 거기 12학년부터 바빠서 조금 느슨해져도 우리끼리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그 여유 공간을 두고서 우리가 좀 일을 땡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0월 첫째 주부터 얼리 지원이요. 11월이 되면 UC 지원. 그 다음 12월에 결과 발표. 망했든 성공했든 다시 12월에 재정리해서 이제부터 1월에 다시 최종 승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싸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여름방학 끝나면서부터 이제 거의 속도감이 확 10배로 빨라진다는 것이지. 참고만 하세요. 어디까지나.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다른 업체들을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이게 한두 판 해본 사람은 아니잖아. 또 딴 거는 실력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또 경험은 또 최고로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변수에 대한 경험이 아마 거의 다 있는 건 이제 새로운 something different는 없지 않을까. 20년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그 전체 틀에다 맞게끔 학생별로 우리가 좀 작업을 하는, 그래서 속도감이라든지 처리 능력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폭넓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면이 조금 있지. 야, 이 정도면은 광고 좀 잘하지 않았니? 요거 스크립트도 없이 그냥 때린 건데 좀 그럴싸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대학을 쓰냐 이런 얘기는 오늘 하려는 거 아닌데, 해외에 있는 학생들, 심지어 외국인 사람들,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가능하냐 해서 우리는 매년 한 2명에서 3명이 완전히 그냥 외국 사람, 한국말 못하는 부모님이시든지 그런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his is not our first time.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심지어는 아예 아이는 뭐 유럽에 있어, 미국에 있어, 캐나다에 있어, 뭐 어디 아시아 지역 어딘가에 있고 한국에 여름방학도 안 들어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컴퓨터로만 화상으로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원서를 써가지고도 원하는 1순위 대학을 잘 가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사실 나오면은 좀 속도감이 있긴 하지. 근데 멀리 떨어져서 원격으로 해야 되면 속도감 없이 그걸 계산하에 하면 되는 것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얘기는 어떠니 여러분? 그 예전에 어디 상담을 했을 때 아버님이 변호사분이셨어. 그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마치 우리 원서 컨설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법원에 재판을 하러 가. 원고로 가든 피고로 가든 어디, 근데 법원에 갔다고 쳐. 그래서 우리가 변호를 해야 돼.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그래서 그래 해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그게 판사님 앞에서 내가 안 했습니다를 내가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변호를 해도 돼. 돈 안 들어.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분이 이제 나를 대리인으로 역할을 해서 변호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판사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틀에 맞고 격에 맞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더 대화가 잘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조사하는 것도 여기 정보력이 세고, 나는 일단 어쨌든 갖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여기서 좋게 조리 있게 포장을 해서 어필을 한다. 그래야 승률이 높다. 다 이기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다 이기는 건 아니겠지. 변호사님이 무슨 케이스를 맡았다고 다 변호를 해서 그러진 않지. 하지만 아무래도 승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식으로 법원에 갈 때 비용 부분을 떠나서 변호사 전문가를 대동하고 사건 변호를 가는 케이스와 내가 혼자 등장을 해서 경험이 없고 거기서 내가 나의 케이스를 변호를 하는 거에 느낌적인 느낌이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그 아버님의 말씀에 내가 열나받아 적었어. 그래서 비디오를 만들러 표현이 오씨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또 적어놨다. 마치 내가 생각해서 얘기한 것 같지. 저 들은 얘기. 하지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함소리야.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 비디오를 보는 우리 원서를 쓴 학생들, 이네 둘만 쓰면 이제 끝이긴 하지만 이 전에 다 어플라이를 했던 모든 학생, 올해 했던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제발 2020년 새해에는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합격은 못하겠지만 높은 학교 중에 니들이 가고 싶은 모든 학교에 합격을 하는, 추진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고 우리 학생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비디오 보는 학생들 뭔 말인지 알지? 이거 합격되면 알려줘야 된다. 우리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으니 when the news comes out, let me know as well. 내일 보자.